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 1동 4동 지역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 의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열린 의회를 구현하시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실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삶이 힘이 자라는 인천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은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구현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을 대신해서 교차 출석해 주신 차경원 교육협력 담당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학원연합회 우리 관계자 여러분과 광성중학교 중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인천 시민의 대기관인 의정활동을 늘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의정활동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제 지론이 부임하신 지 6개월 전까지는 2018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시정 질의를 하거나 교육청에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으로 부임하셨고 또 시장으로 부임하셔서 6개월 동안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4년 동안의 시정을 이끌어갈 로드맵을 만들고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해서 또 교육감님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부임하셔서 6개월 동안은 최소한도로 지금 교육감이 설정하고 계신 교육 목표인 삶이 자라는 인천 교육의 정책 방향과 또 인천 교육의 그런 교육 전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제 2019년 인천 교육을 실현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돌입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과정에서 놓칠까 우려하는 심정으로 시정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제 제가 박남춘 시장님께도 사실은 질의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정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아주 오랜 수건 사업인 현안 문제는 수면 위로 올려드린 것이고 또 정책 방향에 대한 설정을 기억하시라고 시정 질문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꼭 시정 질문을 한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2019년 교육 목표에 반드시 중요한 의제로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히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자리를 좀 나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의 교육 목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환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또 요즘 늘 어렵고 힘들게 교육 현장을 다니면서 애쓰고 계신 모습 보면서 힘차게 응원도 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교육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목표로 설정하셨지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기초적인 단계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삶과 연계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성과를 낼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교육은 미래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이렇게 저는 설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7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제 일성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아이들 중심의 인천 교육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 현장 어느 곳도 빠뜨리지 않고 제 발로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정말 국지간 수십 년 된 현안 문제를 풀어냈고 또 우리 교육 가족들의 생각과 사고를 바꿔내는데 부단히 애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인천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이 저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감님께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정 질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학교에서 발생한 그다음에 학교 밖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학교폭력, 안전사고 발생, 그다음에 성적조작, 그다음 부정부패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이 사회적 문제로 급격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고 교육 현장도 예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의 책임도 무한 크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수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을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직접적 관련 있는 것이 교육기관이고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저는 학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사실은 전권으로 위임하다시피 해서 교장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혹시 교육감님 교장의 권한과 책무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초중등교육법에 보면요, 교직원의 임무 가운데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할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학교 운영과 학사 운영이 교무 행정 속에 통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소속 교직원 지도 감독, 또 학생 교육, 또 시설과 관련된 행정 사무나 기타 사무까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례로 교육감 권한을 학교장이 위임하는 내용, 세부적인 내용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칙에 의해 교육감 권한을 학교장에 위임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법률 초등교육법에 이제서 또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장한테로 위임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의 권한과 책무에 대해서 그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교장의 권한과 책무. 현 교육제도 아래서 학교장은 교육 분권을 통해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단위 학교로 이양된 권한은 모두 행사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각 시도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의 특성과 학교 실정, 학생 실태에 적합하게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 구체적으로 실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학교 교육 목표, 교과 편제, 수업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학습 매체, 학습 시간, 학습 시기, 평가 계획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당해 학교의 선택 과목을 채택할 수 있고 학생의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도 결정할 수 있으며 정원회 학적 관리와 수업 일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 체험 학습이나 위탁 교육 실시, 전 편입학 추천 및 허가, 임시 휴업 결정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또한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 감독, 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학교 헌장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참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학교 내 행정직은 물론 기능직에 대한 인사권, 학교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의 채용 권한이 학교장에 있으며 각 학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까지 학교장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대외적으로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구입, 사용하는 각종 학습 비품의 업체 선정과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한 업체 선정권, 수학여행 및 급식 관련 업체 등 선정권도 대부분이 학교장이 직간접적으로 행사합니다. 아홉 번째로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 자치인 만큼 학교 자율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이렇게 책임과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권한은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책무에 대한 것은 굉장히 소홀히 한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교 내에서 스쿨 미투 사건, 학교 폭력, 안전사고 발생, 성적 조작, 그다음에 부정부패 문제, 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보고 체계가 거의 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해당 교육청은 물론이고 시의회 또 이를테면 이걸 조사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경찰서 등의 그 상당 부분 시간이 흐른 후에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우리 의회나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사회각 그 협력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제 그 뭐 인천에서도 사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학교 밖 아이들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교육청 책무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다문화 가족이 그 집단 폭력 사태로 해서 안타깝게 목숨 잃은 그런 현장도 인천입니다. 이와 같은 그 일이 발생했는데 그런 보고 체계가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절절히 가슴으로 느낀 것은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이나 이를테면 의회에서 학교를 방문하면
개별적으로 방문하면 저는 대동하고 안 갑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당연히 학교를 방문해서 애로사항과 학교 현안 문제를 방청할 권한이 있고 또 물어볼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이 찾아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동냥하러 오는 구걸하러 오는 그런 취급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체험하고 사실 경험한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들 안전 문제 때문에 스쿨존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개 기관을 불러서 공문을 교장 명의로 발송을 좀 해주십시오. 경찰서, 구청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그거를 왜 해줍니까? 제가 그 있는 동안엔 절대 못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퇴임하고 안전지구를 설치하고 안전지대로 스쿨존을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교육자인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교장이 가져야 할 자세인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있는 동안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까 봐서 은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똑같은 사건을 반복되게 하고 문제 해결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적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 신상에 불이익이 올까 봐서 은폐하고 늦게 보고하고 대응도 늦게 하시고 교육청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학교에 우리 학부형들이 유선상으로 물어보거나 찾아가서 질문하면 엉뚱한 답변하고 태도가 대단히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그런 그 학부형들이 간곡한 얘기를 제가 직접 상담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실제 그런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를 신랄하게 비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천 교육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가 개방돼야 되고 또 정말 같이 공유하고 시민들과 학부형, 학교 선생님 모두가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인천 교육이 선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점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이 그동안의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또 교육이 곧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 담장이 상당히 높게 쌓이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교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산업사회 환경 속에서 굳어진 그런 교육의 풍토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좀 잔존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이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지역과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개방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인천교육도 그런 방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교육청의 교육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 다만 속도 면에서 그런 인식의 차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함께 병행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가족이나 우리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감동하는 것은 큰 것으로부터 감동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배려하고 아이들 중심의 교육 현장이 이루어질 때만이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고 어려운 환경이 부닥쳤을 때 정말 그 친구같이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추후라도 우리 인천 교육이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로
그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그 다른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이제 그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를 그 8대 들어와서 7대에 못했던 것을 사실 선행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에 관련된 조례를 실제 제정해서 이렇게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공교육이 가져야 될 그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아이나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학교라는 것은 특히 원도심 쪽에서는 지역 공동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절대 아이들이 가치를 훼손하거나 학교 수업의 본질을 훼손한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절대 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 주민들 이용권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방해야 될 문제에 대한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이를테면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은, 특히 이제 강당은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가 없으면 강당이 신설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각 구청들하고 그 협약서를 체결해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약서대로 협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이용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정말 학교에 그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즉시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되,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합리적으로 저희들은 좀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린 거고, 각 구청에서 대형 투자를 이를테면 10%에서 20% 해주기 때문에 강당 질 때 그런 부분 협약 체계를 통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데 또 이용에 제한 항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운동장 개방률은 85% 정도가 개방을 하고 있고요. 체육관, 강당 개방은 45.5%가 현재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개방률이 특히 이 강당이 적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BTL 학교가 인천에 72개교가 됩니다. 이 BTL 학교는 그 BTL 그 업체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교장이 마음대로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방을 하게 되면은 그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될 주체가 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오히려 그 업체 측한테 문제가 돼서 감사의 지적 대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72개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그 강당 개방률을 지금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교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도 듣고 또 실제로 그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 학교와의 그 협력 관계, 이 부분, 그쪽에서도 이제 요구하는 것이 그 강당을 사용하다가 훼손이 됐을 때 누가 지원을 해줄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교장 개인이 그 사업자하고 서로 이렇게 뭐 협상을 하기는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교육청이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 그 토요 스포츠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은 거의 다 학교에서 그 시설물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도 이렇게 나오고 평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야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교장 선생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 지금 뭐 이렇게 강당하고 문이 이렇게 별도로 나 있는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초등 같은 경우는 돌봄이, 아동 돌봄이 7시에 끝납니다. 요새 7시가 되면 상당히 그 어두워지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다 퇴근하고 없어요.
그래서 돌봄 교사와 그다음에 아이들, 그다음에 데리러 오는 학부모님들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 아동 보호 차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강당과 그 지역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통로, 그리고 밤이 돼서 사용할 때는 그 학교 다른 건물과 차단되는 그런 구조를 또 함께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런 우려들이 가시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에도 그 운동장에서 놀다가 다친 학생들 때문에 그 부모가 굉장히 많은 그 학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예 운동장에 나가서 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운동장이 잠겨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아동 보호 문제, 이것이 인천에서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한 건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학교가 다 잠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다못해 저희 학교에 그 연못이 있었는데요. 그 연못의 깊이가 60cm가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학교장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교장 선생님들은 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아동 보호라든가 BTL 문제라든가 또는 그 시설 훼손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지자체하고 논의해서 그 해결할 수 있다면은 아마 좀 더 많은 그런 학교들이 개방을 할 것이고요. 지금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진 조건은 뭐냐면, 금년 1월 29일 날 학교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 장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또 교장 선생님들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 학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굉장히 철학적인 바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교육이 학교와 지역이 함께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어떤 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것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심각하게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도 우리가 함께 풀어내야 될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전 아이들에 있다고 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인천시의회 이영범 의장님을 비롯한 37분이 함께 동행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인 인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